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금융권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업금융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업무 분야인 ECM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ECM 부서는 IPO 부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명확하게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ECM 부서에 지원할 때 강조하셔야 할 역량 키워드는 계획성, 주식시장의 안목, 대인관계 능력, 이렇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계획성은 아무래도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부서로서 의뢰를 해온 회사와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또 투자자들과 빈번한 소통을 통해 적시에 자금 조달 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기 때문에 평소 계획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었던 흔적들을 많이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안목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때마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상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주식시장의 안목을 강조하게 됩니다. 개별 주식 종목의 안목이 아니라 각 국가 경제 및 경기, 금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주로 위험 자산인 주식 전체 시장과 안전 자산인 채권 시장의 동향의 역학관계의 기초 이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이제 ECM 부서도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조되는 역량입니다. 평소 고객사와 자주 연락하면서 니즈를 파악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등 또 잘 기반을 다져서 차후에 딜을 더 쉽게 따낼 수 있는 고객관리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량 키워드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ECM 부서의 업무 개요를 같이 살펴볼까요? ECM 부서의 약자부터 살펴보자면 Equity Capital Market, 즉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ECM 부서는 자기자본 발행이라고 해서 한 회사가 큰 일을 할 때 자본을 시장으로부터 조달받기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조달받기 위한 매개체가 흔히 주식인데, 이 주식을 새롭게 시장에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받는 역할입니다. 이때 주식을 발행한 자금 조달을 기업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영상에서의 DCM 부서는 무엇일까요?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조달받는다는 목적은 같지만 조달받기 위한 매개체는 바로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으로 조달받은 금액은 대체로 재무상태표의 부채 계정으로 기록되지만, 다양한 유형들의 채권들로 인해 자본 계정으로 기록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ECM 부서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CM 부서는 크게 업무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업 공개, IPO, 교환사채 및 전환사채, EB 그리고 CB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팔로우 온,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공개 업무는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을 위해 행하는 첫 주식 공개를 하는 겁니다. 주식 혹은 기업 공개를 하려는 회사는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상장하려는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어필하고, 투자자들은 경쟁을 통해 미리 해당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공개를 원하는 기업과 외부 투자자들을 함께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IPO의 역할입니다. IPO 팀이 주식 및 기업 공개를 하려는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게 될 경우 주관사로 선정되는데, 주관사로서 처음 하는 일은 공개 의뢰 기업과 자본 조달 규모, 주식의 종류 등을 비롯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의뢰사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동시에 자체 실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계산하고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투자자들의 수요도 조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합의에서 결정된 사항들 바탕으로 의뢰사와 함께 주식의 희망 발행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들도 각각 희망 수량과 가격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서로 제시한 수량과 가격의 평균을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사와 의뢰기업이 수량과 가격을 결정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대금을 납입받아서 매매가 가능하게끔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주식과 관련이 깊은 채권도 ECM 부서가 발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환사채는 발행했을 때 사채로 분류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반영된 채권입니다. 교환사채는 역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바로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팔로우 온은 기업 공개 이후 발행사 측에서 추가적인 주식 발행, 즉 증자와 대량 거래 그리고 기타 추가 업무를 포함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 공개 이후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를 ECM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ECM 부서에 입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옛날에는 ECM 부서를 희망하는 학부 및 석사 졸업자들이 인턴 뒤 정식 채용 제안을 받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턴보다는 차라리 신입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 이유는 인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계속 교체되는 인턴에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신입을 제대로 채용해서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채용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ECM 외에 다른 IB 업무를 인턴 혹은 경험자라면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 최근 대형사 기준으로 리서치센터 RA 출신들이 내부 인사 이동을 통해 ECM 부서로도 부서 배치가 된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입에 강조드린 역량 키워드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32살까지, 그리고 자격증보다는 주식 발행 그리고 ECM 고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 관련 활동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역시 좋습니다. 커리어 패스로는 ECM 부서의 근무 경험을 가지시게 된다면 바이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자산운용,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커리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ECM 부서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여러 주식 관련 상품 발행 업무를 통해 바이사이드 회사들을 고객으로 상대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자금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주식시장 이해도도 마찬가지로 키울 수 있죠. 또한 주식 세일즈 부서에도 진출할 수 있는데, 역시나 주식 세일즈 부서도 바이사이드와 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세일즈 부서에서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상품 발행을 담당하는 ECM 부서의 업무 이해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ECM 부서에서 겪은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어떤 영상을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 바탕으로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저희 FCB 금융학회에서 마련한 새로운 모바일 컨텐츠 커리어 톡톡이 새로 런칭했는데요. 가장 정확한 커리어 진로 설계는 해당 분야 현직자의 조언입니다. 그것도 한창 실무에서 근무하고 계신 현직자들의 이야기가 더 유용하겠죠. 커리어 톡톡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부서의 FCB 금융학회 출신 현직자 선배님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며 실시간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모바일 커리어 Q&A 세션입니다. 현재 M&A, ECM, DCM, 주식 리서치, 대체투자 운용 분야의 현직자들의 섭외 라인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커리어 톡톡은 부담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 해당 분야 취업에 관련된 직무 내용, 진출 방법, 필요 역량 부분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금융권 진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선착순 10명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영상 설명에 커리어 톡톡 소개 페이지를 준비했사오니 잘 확인하셔서 금융권 진출을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